안녕하세요. 블루헤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아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한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새를 좋아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죠. 할아버지의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블루헤븐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근린공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인 이 공원은 그리 크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죠. 아침 일찍 운동을 나오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 출근길에 공원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나타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박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공원에 도착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관계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가 단정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여름에는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겨울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계셨죠. 손에는 언제나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였죠. 그 벤치는 다른 벤치들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았고 등받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벤치의 오른쪽 끝에 앉으셨습니다. 왼쪽은 항상 비워두신 채로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으시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참새 한두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들이 뒤뚱거리며 걸어왔고 까치와 까마귀들도 나무에서 내려와 할아버지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새들이 할아버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금세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새들은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죠. 어떤 참새들은 할아버지의 어깨나 무릎 위에 올라앉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들을 위한 다양한 먹이가 들어 있었죠. 참새들을 위한 작은 씨앗들, 비둘기들이 좋아하는 옥수수, 그리고 까치와 까마귀들을 위한 견과류까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각각의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새들은 할아버지가 먹이를 뿌려주시는 동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먹이를 빼앗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차례대로 먹이를 먹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새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먹이를 다 나누어 준 후에도 할아버지는 곧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새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셨죠. 때로는 가만히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고, 때로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옆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원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점차 할아버지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운동을 나오는 김 아주머니는 저 할아버지 정말 새들을 좋아하시나 봐.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새들한테 밥 주고 계시네라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 주민들도 저 할아버지 덕분에 새들이 이 공원에 많이 모이는 것 같아라며 고마워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할아버지에게 이 일상이 갖는 진짜 의미였습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단순히 동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소중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 정순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 줄곧 이 동네에서 살아왔죠. 젊은 시절부터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른 아침 시간만큼은 서로만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공원의 나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새들을 구경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새를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셨고,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주머니에 새들을 위한 먹이를 챙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남은 밥알이나 빵 부스러기를 작은 봉투에 담아오셔서 새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처음에는 새들이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부드러운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새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새들이 자신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모여드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죠. 당신이 워낙 마음이 고우니까 새들도 알아보는 거야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분 모두 나이가 들어가셨지만 아침 산책과 새들에게 먹이 주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죠. 바쁜 자식들, 각자의 생활에 빠져 있는 손주들과는 달리 새들은 언제나 두 분을 반갑게 맞아주었거든요. 할머니는 새들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유독 통통한 비둘기는 복실이, 까만 점이 있는 참새는 점순이, 다른 새들보다 용감한 까치는 용이라고 부르셨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새들의 이름을 부르며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셨습니다. 여보, 새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늦게 와도 저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새들은 두 분이 평소보다 늦게 오는 날이면 벤치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곤 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심각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더 이상 매일 아침 공원에 나올 수 없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홀로 공원을 찾았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벤치가 너무나 적적했지만 할머니를 대신해서라도 새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들은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아는 듯 할아버지 주변을 더욱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죠. 할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집에 있을 때도 대부분 침대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보, 오늘 새들은 어땠어요? 복실이는 잘 있나요? 점순이도 건강하죠? 할아버지는 매일 새들의 안부를 할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복실이가 특히 많이 먹더라고. 점순이는 다른 참새 친구들을 데려왔어.
용이는 오늘도 가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후에도 할머니의 마음은 늘 공원의 새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새들한테 꼭 밥 주세요. 혹시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새들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부탁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병원과 공원을 오가며 할머니를 돌보는 한편 새들에게 먹이 주는 일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죠. 때로는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내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이미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속삭이셨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매일 저 새들에게 밥을 주면서 나를 기억해줘. 저 새들이 당신의 곁에서 나 대신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것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에게 남겨준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셨죠.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집안의 모든 것들이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너무나 슬퍼 새들에게 먹이를 주면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앉던 벤치의 왼쪽 자리를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들은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아는 듯 할아버지를 더욱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에서 직접 먹이를 받아먹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슬퍼하고 있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기도 했죠.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특히 슬픈 마음으로 공원에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기일이 다가와서 마음이 더욱 무거웠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유독 많은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새들이 할아버지 주변을 둘러쌌고 마치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할머니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할머니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들이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할머니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할아버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새들과 함께 벚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새들과 더위를 피했습니다.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고 겨울에는 눈 덮인 벤치를 쓸어내고 앉아 추위에 떠는 새들을 돌보았죠. 특히 겨울이 되면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새들을 위해 더 많은 먹이를 준비해 오셨고 때로는 따뜻한 물도 함께 가져오셨습니다. 새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작은 둥지 재료들을 가져다 놓기도 하셨죠. 어느 겨울날 한 마리의 작은 참새가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참새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스럽게 돌보셨습니다. 며칠 동안 약을 발라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덕분에 참새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죠. 참새를 다시 공원에 풀어주던 날 할아버지는 마치 할머니가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들도 점점 할아버지에게 더욱 애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원에 나타나기만 하면 어디선가 날아와 반갑게 맞아주었고,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새들에게 할아버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공원을 찾는 다른 사람들도 할아버지와 새들의 특별한 관계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할아버지한테는 새들이 정말 잘 따르네요. 마치 새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사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원에 새로운 종류의 새가 나타났습니다. 작고 예쁜 노란색 새였는데 다른 새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할아버지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새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 노란색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새들보다 더 좋은 먹이를 준비해 오시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친해지려고 노력하셨죠. 며칠이 지나자 그 노란 새도 할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새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 노란 새는 특별히 할아버지에게만 다가왔고, 다른 사람들이 먹이를 주려고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할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공원을 찾는 일은 더 이상 슬픈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죠. 새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할머니와 나누었던 추억들을 떠올리고 할머니가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새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새들과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할머니가 좋아했을 날씨야 점순아. 너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할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아버지는 새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곧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공원에 조금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였죠. 그런데 벤치 주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새들은 일제히 날아올라 할아버지 주변을 빙빙 돌며 반가움을 표현했죠. 미안하다, 늦었구나.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와서 그랬어. 할아버지는 새들에게 사과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먹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새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더욱 다정하게 굴었죠.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고 할머니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새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새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 어깨에 앉곤 하던 그 노란 새가 할아버지의 손 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지저귀더니 할아버지의 볼에 살짝 부리를 대고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죠.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가 자신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새들의 모습으로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계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이제 할아버지에게 새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먹이 주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고, 새들이 할아버지 주변을 나는 모습은 할머니가 곁에서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들과 대화하듯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도 예쁘게 피었고, 새싹들도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했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예요. 이런 날이면 당신이 항상 기분 좋아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새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말이죠. 매일 운동 나오는 김아주머니는 저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 새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드린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는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죠.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움츠러들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한 젊은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새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새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새들도 알아봅니다. 사랑은 말이 없어도 전해지거든요. 그 말 속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새들에게 전해지고 새들을 통해 할머니의 사랑이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고 계셨던 것이죠.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할머니를 떠나보낸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마음이 힘든 날에도 어김없이 공원을 찾아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 어깨에 안곤 하던 그 노란 새가 벤치의 왼쪽 자리, 즉 할머니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오른쪽에 앉자 노란 새는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다른 새들을 바라보았죠.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들을 통해 매일 자신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정말 여기 있구나. 할아버지는 옆자리의 노란 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일상에는 더욱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원의 새들도 이제는 할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끼를 낳은 새들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끼들을 소개하듯 데려오기도 했고, 다친 새가 있으면 할아버지 앞으로 가져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새들을 할머니가 보내준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성실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새들과의 시간을 통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슬픔이 아닌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새들을 통해 매일 되살아났고, 할머니의 사랑이 새들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으십니다. 벤치에 앉아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고 계시죠. 그 모습은 이제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새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곤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후에도 그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며 더욱 깊은 형태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든다는 것을 말이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누군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새들과 함께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의 작고 소박한 행동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블루 헤븐이 되겠습니다. 블루 헤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